예. 지금 하신 얘기 중에 쓰면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얘기는 그냥 한 얘기인데. 이제 질문해 주세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식 자체가 뭐 박경환이 볼 배합을 하면은 뭐 어떤 상황에 뭐가 날라오더라. 그 선수만의 그 볼 배합이 어느 순간 딱 이길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얘는 이 카운트에서는 주자가 있을 때는 이런 볼을 던지고 주자가 없을 때는 이런 볼을 던지더라. 그러면 확률적으로 10개를 계산을 했을 때 그 상황에 10개를 계산했을 때 7개, 8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타자고 그 볼 보는 거예요. 볼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절대 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 팀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광현 선수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직구가 좋아요. 그러면 직구를 많이 쓰겠죠. 근데 어느 코스에다 쓰냐가 문제겠죠. 직구를 어디를 던졌냐 이거죠. 낮게 던졌냐, 뭐 높게 던졌냐, 사이드를 보고 던졌냐, 위아래를 보고 던졌냐,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자기 머릿속에도 남거든요. 내가 이런 컨디션에서 이런 상대 어느 팀을 상대를 했을 때 이 정도 스피드에 이 정도 볼이니까 얘는 통하더라. 근데 그 다음 경기에 그 팀을 똑같이 만나고 던졌는데 나는 그때 볼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타자들의 반응은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배합 자체는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한번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은 머릿속에는 다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도 남아있고 투수 머릿속에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타석에 들어왔을 때 그런 볼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타자들이 노림수가 생겨요. 빠른 투수들한테는 이것저것 다 못 치겠으니까 하나를 노리고 들어오는 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저는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았을까? 얘는 완벽한 타이밍에 이 볼을 쳐냈어. 근데 얘의 모습은 어땠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러면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표시법으로. 얘가 중심이 한 6대4의 비율이었는데 갑자기 7대3이 됐다는 그런 비율이 나올 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다음 타석에 딱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다시. 변화구를 쳤으니까 직구를 던지겠지. 그때의 모습을 다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합 자체가 또 틀려지는 거죠. 저희 팀이 혼동이 올 때도 있어요. 왜 저번에 이런 볼로 잡았는데 왜 이걸 던지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투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인이를 불러요. 광인아, 저번의 모습하고 저번에 타자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완전히 틀려져 있다. 얘네들은 지금 너에 대해서 게임 들어오기 전력 분석을 다 끝내고 들어온 거다. 봐라. 우리 전 게임하고 오늘 게임하고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분명히 틀려요. 서 있는 모습, 타석의 위치, 앞으로 갔냐, 뒤로 갔냐, 떨어졌냐, 붙었냐. 느닷없이 갑자기 스텝을 해서 치는 애가 노스텝으로 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 선수를 그만큼 많이 움직이게 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큰 소득이거든요. 거기에 당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팀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 이기는 확률을 걔네 팀보다 한 게임, 두 게임만 더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우리가 2등보다 1승만 더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1승만 더 하면 돼요. 투수들이 게임을 운영하는 팀이 있고요. 포수들이 게임을 운영하는 팀이 있어요. 그거는 베테랑 캐쳐가 앉아있으면 포수 위주로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또 젊은 포수들이 올라와 있으면 아무래도 투수 쪽에서 많이 좌지우지돼요. 볼배합 자체는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린 포수가 있으면은 그리고 용병들을 끌고 오기가 힘들어요. 걔네들의 좀 뭐라고 할까, 좀 자기만의 특색이 좀 강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라면 와이 하면서 막 덤비는 상황도 나오거든요. 던져라. 지금 이 상황 이거 던져야 된다. 근데 투수가 던지기 싫으면 다리 빼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리 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끌고 와줄 수 있는 포수의
그만큼 능력, 힘, 그런 게 되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말하기 편하죠. 아, 나는 이 사인 냈는데 얘가 계속 싫다고 해서 던졌습니다. 책임회피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용병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용병도 사람이거든요. 용병도 사람이면 걔네들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해. 대신 저는 안 해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얘한테 얘기를 안 해도 이게 돌아서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얘는 저한테 맞춰주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언성 높일 필요가 없어요. 시즌은 길어요. 얘는 선발로만 들어가면 30게임을 던져줘야 되는데 꼭 굳이 한두 게임 때문에 이 나머지 게임을 벼르고 싶지 않거든요. 이 한두 게임을 줄 수 있어요. 줘요. 그렇지만 그 다음 게임을 위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용병들은 어느 순간 저한테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에 대한 책임감은 그만큼 더 커지는 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게 바로 완급 조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광현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광현이는 직구 던지고 슬라이더 던지고 커브 던지고 체인지업을 던져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광현이가 커브를 던졌을 때 120km 초반대가 나와요. 근데 직구를 던졌을 때는 145km, 125하고 145는 20km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믹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타자는 직구라는 타이밍을 생각을 하면 빨리 움직여야 되고 변화구라는 타이밍을 생각을 하면 늦게 움직이는 반응이 분명히 올 거라고요. 좀 약간 좀 인상 깊게 좀 봤던 투수가 한 명 있어요. 베네켄. 한 3이닝 정도 이렇게 봤었는데 예, 현장에서 이렇게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구종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건 장난을 친다고 그러죠. 뭐 직구면은 뭐 145km가 나오고 140에서 뭐 막 길어야 많이 차이나 한 3, 4km, 2, 3km 차이가 나는데 얘는 같은 직구를 갖고 10km 갖고 놀아요. 같은 직구인데 135를 던지는데 그 다음 거는 145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선수들의 타이밍을 뺏는 거예요. 또 커브를 던지는데 116km가 나오는데 좀 이따가 던지니까 투 스트라이크 후에 커브를 쓰는데 123km, 124km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것도 8, 9km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거는 얘는 얼마만큼 그런 효과가 있겠냐고요. 같은 볼을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피처잖아요. 아, 얘가 이래서 20승을 할 수 있었겠구나. 뭐 타선의 도움도 많이 받았겠지만 얘 나름대로의 완급 조절, 스피드 조절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저는 일단은 참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스피드가 있으면은 컨트롤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제구력이 되는데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프로 정도 이렇게 오버 피처를 놓고 봤었을 때 저는 먼저 제구력을 봐요. 제 개인적으로. 제구력을 봐요. 대신 스피드가 150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140 초반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140 초반인데 제구력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거고요. 예를 들어 150하고 140 초반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얘는 제구력은 있는데 아니 스피드는 있는데 제구력이 좀 떨어지는 피차. 근데 제구력은 잘 되는데 스피드가 얘보다는 떨어지는 피차. 그러면은 저는 밑에 거를 생각을 해요. 운영하기는 얘가 훨씬 편해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무조건 편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단순할 수밖에 없거든요. 힘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힘으로만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피차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제대회 나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냥 국제대회하고 많이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은데 WBC를 나갔는데 거의
외국 애들이 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던지는 애들이 보면요 145kg가 아니고 147, 8kg 다 이상씩 던지는 투수들이에요. 선발 나오는 투수들이. 근데 직구의 확률이 70%가 넘어요. 70%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타자들은 그걸 다 쳐내요. 다 이겨내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서. 직구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많이 맞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 볼들이 제구가 진짜 제대로 양 사이드 위아래로 제대로 들어온다면은 그 하나로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는 있는데 저는 길어야 그거를 몇 게임을 던지겠냐 이거죠. 변화구가 장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적어도 직구를 뺀 무기가 2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거의 좀 자기가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받쳐줘야 되는 무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100% 여러 구종 100%. 그러니까 용병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용병을 데려왔을 때 첫 번째가 스피드였었어요. 과연 뭐 거의 뭐 145km 이상 던지는 투수였는데 투수들은 거의 단조로운 투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거의 성공했던 투수들을 쭉 한번 보세요. 과연 145km 이상 던지는 피차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팀에 도움이 많이 됐던 선수들은 여러 구종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선수라고 저는 봐요. 근데 힘으로 던지는 투수 같은 경우는 오로지 직구하고 패턴 자체가 거의 투피치로 가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투피치는 예를 들어 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이번엔 직구만 분명히 들어와요. 몇 개는 들어와요. 5, 6개를 본다 치면 한 3개를 보면은 하나는 들어와요. 5개를 보면 2개를 들어오고요. 그렇잖아요. 걔 컨디션에 따라서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구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입니다.